11번. 이거 많이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월급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실무 가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셔야 돼요? 월급 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부 있습니다. 우리 영업부 월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급여라 그래요. 그래서 125만원에 10만원 합쳐서 얼마 드려야 돼요? 135만원 비용의 증가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생산부 월급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금은 140.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급 줄 때 월급만 주면 참 좋은 회사인데 못 띄고 주죠? 세금 띄고 주죠. 네, 그래서 우리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어디를 보시냐면 공제계를 보세요. 왜냐면 공제의 뜻이 뭐냐면 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월급 줄 때 못 빼고 줘요? 세금 빼고 주죠. 그래서 61,600원. 얘는 부채예요. 왜냐면 이건 직원 돈이에요.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분개하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 돈은 어쨌든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은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268만 8,400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수익적 지출. 그래서 무슨 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냐면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무슨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적 지출인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수선비예요. 그래서 500번대 수선비 45만원 비용 증가입니다. 5나 8은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다고요? 현금 45.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자산의 감소. 대변이니까. 그래서 항상 적으면서 증가 감소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빠르게 회수. 그래서 공부하실 때 빠르게 회수, 요걸 다른 말로 조기 회수라고도 해요. 조기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가 뭐예요? 아침에 하는 축구잖아요. 빨리 하는 축구. 그래서 조기 나오면은 이른 거,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빠르게 회수나 조기 회수라고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 기억나셔야 돼요. 근데 거기 뒤에 힌트를 주긴 줬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할인했다라고. 그게 힌트예요. 그래서 힌트를 주긴 줬는데 어쨌든 빠르게 회수나 조기 회수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죠. 그래서 2%면은 얼마예요? 6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6만 원. 그래서 차변에 매출 할인 6만 원. 그리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수익의 감소. 왜냐면 할인이라는 게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깎아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뭐가 손해냐면은 수익이 그만큼 뭐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받을 거는 300만 원이었어요. 아, 그리고 요거 안 써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제품 매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최종 목표는 여기에다 적은 다음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어차피 나중에 입력할 건데 여기에다가 매출 할인이라고 치면 매출 할인이 이렇게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 지문에 제품 판매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슨 판매분이라고 써 있어요? 제품 판매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를 왜 줬냐면은 이걸로 스트란 얘기예요. 제품 매출로. 왜냐면 제품 팔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가 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294만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에어컨. 뭐요? 에어컨. 우리 딴 건 몰라도 에어컨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쓴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이상 사용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비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5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대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25만원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2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할부입니다. 할부는 외상이에요. 그러면 비품은 파는 거 아니니까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미지급금 150 부채의 증가.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되죠? 무슨 전자? 강풍전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결론은 모르는 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는 돈 뭐라고 하냐면은요, 가수금이라 그래요. 아까 그 출장 갈 때는 가지급금이었잖아요. 가지급금의 뜻은 모르는 돈을 줬을 때, 가수금은 모르는 돈을 뭐 했을 때요? 받았을 때. 그래서 줬느냐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받았는데 얼마를 받으셨냐면은 150.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를 몰라. 우리가 수금의 뜻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내용을 모르는 걸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급금은 돈을 주긴 줬는데 몰라. 그러면 가지급금. 돈 받았는데 몰라. 그러면 뭐라고요? 가수금. 얼마 받았다고요? 150.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가수금은 참고로 부채예요. 왜 부채냐면은 이거 내 돈 아니잖아요. 맞죠? 내 돈 아니죠. 왜 내 돈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은 남의 거야. 그래서 부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 또 풀어보세요. 모르겠는 건 비워두셔도 지장 없다라고 했죠.
16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공장입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어디 분이세요? 공장. 그러면 몇 번대라 그랬죠? 공장은 500번대예요. 몇 번대요?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그래서 직원 위에서 쓰면 복리후생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23만 5천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보실게 카드죠. 앞으로 카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 나오면 그냥 무조건 외상이에요. 왜냐면 우리 카드 댁은 바로 안 주잖아요. 나중에 주지. 그래서 외상 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미지 급금 23만 5천원.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17번은 죄송한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지금 거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의료보험이라고 안 해요. 지금은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또 하나 또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일명 4대 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게 되죠. 뭐가 되냐면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거를 무슨 보험이라 그래요? 일명 4대 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두 가지로.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직원부담부. 직원부담부는 쉬워요. 왜냐면 직원부담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금. 그리고 하나는 회사부담분인데 요 문제는 옛날 거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즘 시험 문제는 다 줍니다. 그래서 회사부담분이 있는데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요즘 시험 문제는 다 주어져요. 그래서 다 주어지니까 꼭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는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회사부담분이 있는데 회사부담분은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세트예요. 얘네는 보험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옛날 문제라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 문제는 다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1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본인이 내는 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걸 써준 거예요. 본인 부담 예수액이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7만 5천원.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셔야 돼요. 회사 부담분이 복리후생비인데 관리지금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25,000원, 500번대 복리후생비 5만원. 요렇게 다 쪼개줘야 됩니다. 그 쪼갠다라는 게 뭐냐면 금액을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사무실에서 쓴 거야. 이거는 공장에서 쓴 거야. 이걸 다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18번 보시면은요. 매출처 직원 정수진의 결혼 축하금 현금 3만원을 지급했대요. 예,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3만원이니까. 그래서 대변의 현금 3만원. 그 다음에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예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고요.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번대 접대비예요. 일단 정리하세요. 더 설명을 드리면 매출처라는 건 물건을 파는 데예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800번대라고 하잖아요. 800번대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 있는 건 800번대고요. 그 다음에 500번대는 왜 매입처는 500번대냐면 우리 공부할 때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예요. 그러면 제조회사가 주로 사는 건 원재료잖아요. 그러면 원재료는 공장에서 써요? 사무실에서 써요? 공장에서 쓰죠. 그래서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번대예요. 왜냐하면 공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출처라고 뜨면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9번, 19번 보시면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십시오.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대요. 입금됐으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에 당좌예금 33만원. 그리고 내일까지는 풀어봐야 큰 틀 잡히는데 한 2, 3일 걸려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풀어봐야 좀 큰 틀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33만원이고 배당금 받은 걸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요. 33만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제가 배당 나올 때마다 맨날 이걸 쓸 겁니다. 배당은요, 돈으로 준다 그래서 현금 배당, 주식으로 준다 그래서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요즘 요거 관련된 거 종종 출제합니다. 좀 몇 년 안 냈었는데 이제 또 내는 속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참고로 시험 문제는 주식이나 사채 관련된 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좀 기억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번. 종로전자와 9월 15일자로 뭐 하기로 하셨어요? 네, 의류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약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5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받았죠. 선수금. 그래서 선수금 얼마예요? 500.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종로전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21번부터 24번까지 풀어보세요. 모르겠는 건 비워두십시오. 보시면 24번
1번. 본사 총무과 김영순 대리의 결혼 소유 자금인데요. 1개월이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차변에 빌려줬으니까 단기 대여금이에요. 왜 단기냐면 몇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500. 누구한테 빌려줬냐면 김영순. 그리고 1년 넘으면 장기 대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500.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 또 보시면은요. 22번 보시면 관리직 사원 김미영의 전산 교육을 위하여 하이텔 강남 교육장에 교육했죠. 근데 제가 하나만 팁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꼭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일반 전표 있죠. 예. 일반 전표 가서 날짜는 그냥 아무 날짜나 해요. 아무 날짜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차변 대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만만한 거 하나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교육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쳐봐요? 교육.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아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웬만하면 모르면 지문 안에다가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했다라고 나오면은 여기에다 교육을 쳤더니 뭐가 나왔죠? 교육훈련비. 그러면 요거를 썼을 때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훈련비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1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 협회비.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이에요. 가끔씩 요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라고 종종 적십자 회비로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십자 회비는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는 적십자 회비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 얼마냐면은 20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2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4번. 정기적금 100만원을 예금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래서 정기적금 100, 보통예금 100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더 분개하고 마무리할 겁니다.